시청자, 정취식 반식 3일차에 불과하지만 국힘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장동혁이 반쪽이 됐다, 의료진이 다녀갔다,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단식장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흘째가 되니 장 대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침에는 말도 잘 못했다. 쌍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겠다고 하더라. 찬 것을 드시면 위산하고 장이 흔들흔들해서 미음에 물을 조금 따뜻하게 해서 드리고 있다. 장 대표가 새벽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했다. 누워있으라는 요청을 해도 의자에 앉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누가 보면 곧 죽을 것처럼 보이겠다. 참으로 나라 걱정이 아니라 연출 걱정이 더 앞서는 장면이다. 이렇게 장동혁은 단식 3일차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의 단식 3일차는 이랬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가서 장시간 연설하고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과 인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기사는 없었고 방탄단식 떼쓰기 단식이라는 조롱만 가득했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의 단식 3일차와 비교해보니 참 너무합니다. 언론의 편파성도 편파성이지만 기본적으로 국힘은 엄살이 심하고 약합니다. 저렇게 약해 빠졌으니 장동혁이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번 했다고 막 치켜세우고 없던 리더십이 살아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장동혁은 자리를 깔고 눕게 될 텐데 그것마저 이재명 대표와 비교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24일 동안 단식했던 이재명 대표와 비교만 되고 국힘의 나약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더구나 이 단식은 명분도 없고 그저 국힘 내부 권력 투쟁용 아닙니까? 오늘 친한계 배현진은 이렇게 말했죠.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 배현진도 참 못됐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얻을 것이라고는 그 안락한 당권뿐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건 결기라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자, 그 나약한 몸과 부실한 명분으로 언제까지 버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강득구 의원이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인 1표제에 대한 입장이 돌변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강득구 의원은 1인 1표제에 반대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1인 1표제가 약세 지역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당근 없이 어떻게 확장하느냐는 논리였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전략 지역에 표심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반영해 1인 1표제를 중앙위원회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제적 과반 미달로 부결되었고 이를 두고 강득구 의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대로 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다. 이쯤 되면 해석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의 예술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확인됐지만 중앙위원 투표 결과대로였다면 당원 투표에서 1등했던 이성윤 의원은 떨어졌어야 했고 당원 투표에서 뒤졌던 이건태 의원이 당선됐어야 합니다. 즉 중앙위원의 뜻과 당원의 뜻은 크게 다릅니다. 더구나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라는 룰에서 중앙위원 한 표는 당원 2,000명의 표와 맞먹습니다. 결국 민주당 안에는 당원의 뜻과는 다른 귀족 같은 중앙위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실에서 중앙위원들에게 투표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한 것, 당원들이 모를 줄 압니까? 중앙위원들이 당당히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결석해 제적 과반 미달로 부결시켜놓고 이것이 당원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뿌리가 썩었습니다. 자, 이렇게 1인 1표제에 반대하던 강득구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다가오자 입장을 180도로 바꿉니다. 1인 1표제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언론은 강득구가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보도했고 시민들 역시 강득구는 반대하는 것 같아도 결국 찬성 쪽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강득구는 중앙위원과 당원 투표 모두에서 높은 득표를 얻어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공약대로 지방선거부터 1인 1표제를 적용하려 하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득구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그의 발언입니다. 정 대표 출마다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해 충돌 아니냐? 당원 여론조사 때 정 대표에게 바로 적용되는 문제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속뜻은 분명합니다. 정청래 연임은 싫다. 다음 대표는 김민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선거 전까지 잠시 빌려 쓰는 소품에 불과했을 뿐이다. 생각의 뿌리만 썩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당원을 속이고 대놓고 개파 정치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당내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김민석 총리의 의견을 앞세웁니다.
나는 김민석 개파라는 선언이죠. 한준호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김민석 총리라면 서울시장보다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이원주, 황명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혁신회의까지 모두 줄을 서서 김민석 총리에게 당대표의 레드카펫을 깔아주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다음 지방공천권을 확보하고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며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김민석 박찬대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합니까? 검찰개혁이 지금 정부 안대로 갔다면 과연 성공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이낙연 총리 뒤에 줄을 서서 당대표까지 만들어줬다가 사면이라는 한마디에 모두 날아갔던 기억을 잊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서운 이유는 하루아침에 사람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쫓는 정치인은 싫어하고 일을 쫓고 가치를 쫓는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팬클럽은 사람만 쫓아다니죠.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훌륭한 저격수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꽃가마 만들기에 나서며 말이 꼬이고 거짓말을 하고 개파 정치인으로 전락해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자산인 김민석을 망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충성 경쟁이 결국은 주인을 무너뜨린다. 강득구가 김민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패스크포스의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 사건의 당사자인 박상영 검사가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 수뇌부가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주임 검사가 내 사건 공소는 취소될 것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서울고검 태스크포스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술자리를 만들었다는 검사인 자신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줬다면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텐데도 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재명을 사면하려면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이 없어져야 하므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사 내용이 공개되는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이런 일이 벌어져도 막을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망상이길 바라지만 상황은 막장에 가깝습니다. 핵심만 보자면 현직 검사조차 대북 송금 공소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서울고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 취소가 될 테니 이재명을 욕하라, 나를 욕하지 말라. 나는 정권에게 핍박받았고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비루한 자기 연민이 섞인 주장일지라도 대북 송금 사건은 공소 취소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는 구독이고 구독은 건강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힘내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